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여전히 이제 밤늦게까지 혹시 저녁 자리를 하게 된다면 귀가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밤에 택시 잡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 달 들어서 밤 10시 이후에 택시를 잡을 때 수도권 택시의 심야 호출료를 올렸습니다. 호출료가 올라가서 이제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은 커진 건데 과연 택시는 전보다 더 잘 잡힐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기존에는 택시를 빨리 부르려면 호출료를 3,000원 정도를 더 내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5,000원으로 올라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5,0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밤 10시 이후에 다음 날 새벽 3시 사이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이제 카카오티 블루 같은 가맹 택시는 호출료가 이제 최대 5,000원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카카오티 같은 일반 중개 택시도 호출료를 붙일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최대 4,0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카카오티 블루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호출료 역시도 수요가 많을수록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일단은 뭐 밝힌 대로라면은 이제 택시를 부를 때 수요가 많으면 사람이 많을 때 택시가 부족하면 호출료가 오른다. 이제 이런 구조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이제 붐비는 금요일 자정에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최대 호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무료 호출이 없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이제 그대로 그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지 승객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택시 호출을 할 때 기사에게 목적지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거리 승객을 피하는 승객들 골라 잡는 이런 택시들의 안 좋은 관행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택시가 더 안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알 수 없는 목적지 콜을 수락을 하느니 차라리 이제 길거리 승객을 태우겠다 이러면서 이제 배회하는 영업이 늘어날 수 있어서 이제 고객과 기사 모두가 이제 불편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제 시행 일주일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적지가 표시되는 이제 일반 호출료만 받겠다 이런 기사분들도 이제 뭐 덜어 있었다고 하니 이 심야 호출료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역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기대처럼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승객들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심야 할증과 카카오티 블루 호출료 인상이 이제 동시에 적용이 되는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이제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만약에 택시를 부른다면 사실상 승객은 타자마자 9,56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이 최고 40%까지 오르고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은 4,800원으로 이제 1,000원이 오릅니다. 이 기본 거리가 줄면서 택시의 미터기 요금도 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 그런 만큼 택시 승차난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자, 이번에 이제 이 호출료 인상으로 개인 택시, 뭐 법인 택시 할 것 없이 사실상 건당 최대 1,800원의 이제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야 시간에 10명을 태운다고 해도 한 2만 원 정도 이제 더 벌기도 쉽지 않은 건데 특히 이제 고령 기사가 많은 어떤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이 정도 추가 수입으로 과연 야간 운행을 늘릴 것이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법인 택시의 경우 이번 호출료 인상이 회사의 수익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기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과연 어느 정도 유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커졌는데 오히려 그게 또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게 크게 없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난달 말부터 이 개인 택시 심야 운행조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성과가 좀 있었나요?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는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전문가들은 뭐 이번 대책이 그동안 이제 변화에 뒤처져 있었던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택시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보다 좀 택시를 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사실 택시기사 사이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호출료가 한꺼번에 오르면은 네. 이제 택시비가 이제 결국 한꺼번에 이제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제 승객들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초기라서 아직은 이제 이용률 자체가 이제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 한 번에 5천 원까지 오른 택시비를 두고 지정된 그 심야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보죠. 두 번째 이슈픽은 어떤 소식인가요? 택시 요금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7%나 올랐습니다. 이제 물가가 조금 꺾이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10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7%로 3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건데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상승폭이 많이 꺾였지만 지난달 물가 오름폭을 키운 것은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도시가스가 36.2% 올랐고 전기요금 18.6%, 지역 난방비도 34%나 올랐습니다. 내년 초까지 5%대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어떤 고물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우유값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유 가격을 산정하는 어떤 기초가 되는 원유값이 오르면서 그 우유 한 팩의 가격이 빠르면 이번 달부터 3,000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행히 뭐 사료값 인상으로 씨름하던 낙농업계는 부담을 조금 덜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식품업계의 재료값 걱정은 이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유가 들어가는 빵이나 치즈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되는 밀크플레이션에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 오르네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새롭게 나온 신조어가 김포족이래요. 김포족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김포족. 이제 지금 김장철이죠. 네. 김장철을 맞았지만 김장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 김장을 포기한다. 이제 그것을 줄인 말입니다.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군요. 김포족. 그렇죠. 예, 김포족. 그 김장량을 줄이거나 이제 부재료를 덜어내는 보릿고개 김장철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김장 수요 실태 조사를 해보니 10명 중에 3명은 지난해보다 적게 담글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역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4인 가족을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 네. 김장 준비에 들어가는 이제 평균 비용을 보니까 대형마트에서는 47만 3천 원, 전통시장에서는 36만 원 선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이제 5만 원이나 올랐고요. 15가지 재료의 가격을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김장철 막바지로 갈수록 비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김장 재료만 담아도 이 정도인 건데 금배추 여파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의외로 이제 폭염과 태풍의 여파로 그 금배추라고까지 이제 불렸던 배추의 가격은 정부가 이제 물량 수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깐마늘, 쪽파, 소금 등 어떤 양념과 부재료의 가격이 작년보다 비싸져서 전체적인 비용이 말씀드린 것만큼 많이 오른 겁니다. 네. 작황에 좋지 않았던 이제 배추는 72.3%, 무는 118.1%나 폭등을 하다 보니 무등 가격이 더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김장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비축해둔 고추와 마늘, 양파 1만 톤을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 송년회가 많아지는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까요? 택시 잡기는 여전히 어렵고 승객 부담만 키운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